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여러분들 청춘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봄과 젊음 그리고 사랑 같은 단어가 떠오르시다면 아마 청춘과 소통이 없는 구세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취업과 스펙, 아르바이트 같은 단어가 떠오르시다면 신세대라고 합니다. 뭐 굳이 세대를 나누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청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청춘 시절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저처럼 불쌍하게 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 청춘분들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잔매거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잔매거진 취업 토크 잡담으로 꾸며보도록 하겠고요. 함께해 주실 잡담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취업 아카데미의 취업 전도사 박세용 코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아카데미의 박세용 코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나오면서 세 가지 미를 준비해 왔는데요. 열심히, 그다음에 의미, 재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방송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새로운 멘토십니다. 멘토계의 홍일점이신데요. 잡 아이디어의 든든한 취업 동반자 정지성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방송을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요. 거기다가 또 한 학생이 오늘 취업했다는 소식을 알려줘서 더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두 분은 이제 강의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방송이라고 뭐 전혀 떨리고 이러시는 게 없네요. 네, 떨리는 걸 이제 감추고 있습니다. 예. 좀 여러분들의 긴장을 푸는데 제 목소리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그리고 팟캐스트 철수와 존슨 취업학개론의 비자발적 취업 전문가 철수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낭인 철수입니다. 요즘 감기가 되게 극성인데요. 감기 조심하세요. 특히 저 돈 없고 할 일도 없는데 아프면 그것만큼 서러운 거 없거든요. 감기 조심하셔서 취업 준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잔매거진의 안방마님 강주리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저 오늘 인사드리기가 참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 여성분이 한 번 더 오셔서 훨씬 더 화사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취업 준비로 요즘 굉장히 바쁜 우리 최윤선 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제 마음도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최윤선입니다. 네, 저희 방송이 좀 우리 윤선 양을 따뜻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학생 티를 이제 벗어난 중대방송국 UBS 기자 강민우 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좀 이거 별명도 좀 바꿀 때 된 것 같은데 복학생 티를 차츰차츰 벗고 있는 이제 복학생 강민우입니다. 네, 민우 군 오늘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토크 잡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1부 설문조사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리 씨가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살면서 누구나 하게 되는 것 중 하나로 좀 거짓말들 많이 하실 텐데요. 취업 시장에도 흔하게 오고 가는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우린 사람을 봅니다 같은 말인데요. 물론 진심일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하는 소리로 치부하곤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과정에서 구직자와 인사 담당자, 서로가 느끼는 뻔한 거짓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거짓말 그리고 반대로 내가 들었던 거짓말들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 우리 강세용 코치부터 어떤 거짓말이 좀 기억나세요? 저 박세용이고요. 박세용 코치인데 네. 제가 머리도 안 좋아요. 목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아요. 예. 네, 제가 받았던 생각나는 거짓말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면접에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도 결혼 계획이 없다 당분간은 이런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귀고 있는데 네? 네. 괜히 불이익 받을까 봐. 네, 괜히 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가끔씩 남자친구한테 미안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에게는 교제한 지 얼마 안 됐다, 알아다는 단계다라고만 얘기하면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니까 그렇게 대답해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여성 취업 준비생들이 그런 거짓말 많이 할 것 같고 정은선 컨설턴트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들었는데 정지선 컨설턴트죠? 네. 죄송합니다. 머리가 진짜 나쁘네요.
지금 박세훈 코치님 말씀해주신 네. 학생이 아무래도 여학생이라면 제가 최근에 들었던 학생은 남학생인데요. 네. 실제 면접을 갔을 때 여자친구가 있느냐는 말에 없다고 말했는데 이게 직무가 영업 직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한 명 못 꼬시는데 어떻게 고객을 꼬실 수 있냐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없던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항상 여자친구가 있느냐? 네. 5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없던 여자친구를 만들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네, 그러니까 박세영 코치의 답변과는 좀 반대의 네. 거짓말이네요. 여성분이 오시니까 이렇게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재밌습니다. 철수 씨도 실제로 거짓말 많이 해봤어요. 취업 준비하면서. 네, 저는 사실 거의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거의 메소드 연기라고 거의 다른 사람 빙의해서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걸 물어보곤 해요. 뭐 이렇게 뭐 취업 지금 여기 면접 왔는데 다른 데 면접 진행 중인 데가 있냐. 사실 붙는 데 아무 데도 없거든요. 뭐 다 없다 그러면 다 떨어졌다 그러면 좀 없어 보이니까 뭐 한두 군데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썰을 풀고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항상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네. 예, 또 메소드 연기라고 본인을 생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도 실제로 취업 준비하면서 거짓말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민우 군부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르바이트 구할 때 아무래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군대 다녀오기 전에는 이제 군필자를 원하는 데 가서 이제 군대 다녀왔다. 네.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뭐 일산항 갔다 왔습니다. 근데 마침 또 하필 거기 이제 사장님 거기 나오셔가지고 되게 난감한 적도 많았고요. 거의 사기꾼 수준이에요. 그래서 막 거기 이제 다녀온 사람들 얘기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들었던 사례 같은 경우 제 친구 중에는 이제 졸업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약간 인턴식으로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들어가서 몇 개월 일 잘하다 나왔어요. 근데 아직 졸업하려면 멀었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졸업이나 군대 관련해서 조금 더 취업이 잘 되려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뭐 네, 경험이라든지 나 이런 거 뭐 동일 직종에 있어본 적 있어요. 근데 커피 엄청 많이 만들어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그래요. 윤선 양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혹은 주변에 그런 경험? 이제 졸업을 막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네. 취업 준비생일 경우에는 이제 거짓말을 좀 더 현실화하는 것 같아요. 저도 준비해 보니까 저도 있던 경력을 좀 더 부풀려서 얘기하는 정도? 너무 심하게는 아니고 만약에 없던 것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려면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거짓말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요. 그럼요. 왜냐면 그게 요즘 여직관님들은 거짓말을 되게 잘 집어넣는다고 그쵸. 하시니까 네.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네. 왜 그 엄마들이 유치원 아이들의 거짓말은 귀신같이 알아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매번 그런 거짓말을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뻔한 거짓말을 좀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실제 취업 현장에서 구직자들이 하는 거짓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취업 포털에서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느낀 구직자들의 말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순위권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요. 업무 관련 경험과 경력이 많다가 34%로 1위를 차지를 아까 얘기 했습니다. 나왔죠? 예.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요. 제가 거꾸로 읽었습니다. 5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거짓말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네, 겁니다. 네. 다음으로 4위는요. 개인보다 회사가 중요하다였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도 순위권에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회사는 지원한 적이 없다가 1위로 꼽혔습니다. 그래요. 뭐 하위권의 답변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뭐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사실 조금 거짓말이라는 게 좀 오글오글 하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왜 하는 걸까요, 박세영 코치님? 네, 사실 그 구직자들에게 이런 질문들은 거짓말을 유도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부러? 네. 남자친구 사귀어본 적 있니? 라는 말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별로 없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구직자들은 사실대로 말할 수 없다 보니까 면접이라는 상황에서는 나를 포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질문은 면접관들이 질문을 거짓말을 해라라고 하는 질문하고 똑같기 때문에 해놓고. 그렇죠. 대학생들인데 거짓말을 실제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가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진실되게 말하는 방법 이게 이제 실력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정지선 컨설턴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학생들 실제 만나다 보면 거짓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합격하고 싶어서. 그렇죠. 예. 아무래도 경쟁이다 보니까 실제로 면접장에 가서 학생들이 회사적으로는 좀 로열티를 표현해 줘야 되고 직무적으로는 내가 좀 준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내가 이렇게 준비된 게 없고 회사는 그냥 어떻게 나오다 보니까 지원을 해서 면접까지 왔으니 꼭 합격하고 싶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에 어쩔 수 없이 좀 그래도
하고 싶다라고 그래요. 얘기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사실은 이런 거짓말들도 결국에는 합격을 위한 어떤 하얀 거짓말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씨는 이제 메소드 연기를 하면서 네. 어떤 양심의 가책은 없었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그건 전쟁이잖아요. 전쟁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데서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답변들을 보고 오그라든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특히 면접관들이 네, 네. 설문조사에서 그런 답변들을 많이 하거든요. 좀 오그라든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런 오그라드는 답변을 뭐 어떤 요구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네, 예, 결국엔 예. 무슨 합을 맞춘 액션씬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자기들이 먼저 그렇게 오그라든다 그러면 안 되죠. 좀 상도에 어긋나는 것 같고 저는 뭐 당연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합을 맞춘 액션씬이다. 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자, 하위권의 거짓말 순위를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위권에는 또 어떤 답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인사 담당자가 느낀 거짓말 상위권 랭킹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요, 연봉은 중요하지 않다였습니다. 57.2%로 반 이상이 차지했고요. 다음으로는요, 시키는 일은 무조건 다 할 수 있다가 2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은 야근과 출장, 주말 근무도 즐겁게 할 수 있다. 과연? 또 처음이자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한다가 상위권 랭킹에 차지를 됐습니다. 네, 아, 이건 진짜 너무 뻥이다. 진짜로. 뻔한 거짓말이네요. 우리 두 학생이 들었을 때는 이런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어때요, 민우 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유도하는 거기도 한데 또 저 취업 준비생의 약간 절박함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얘가 이런 하고 싶나. 그러니까 뻔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합을 맞춘 액션씬인데 이렇게 와주기를 원하는 걸 생각해서 이렇게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상황에서는 저희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떻게 대답할지 진짜 되게 좀 머릿속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원하는 포장이 대체 뭔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좀 서로서로 안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체 왜 이런 질문 답변을 유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렇게 답할 때는 거짓말 할 텐데. 네, 이걸 원하고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요. 뭐 야근할 수 있어요 이랬는데 아니요 저 야근 따위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맞아요. 예, 예. 우리 윤선 양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는 진짜 분노예요, 분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리고, 연봉 중요하지 않다. 높은 순위인데 중요해요,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왜냐면 기업 어디 지원할까 볼 때도 연봉 정보 다 클릭해보고 그래, 여기를 한번 가보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면접장에 가면 이런 질문이 꼭 한 번 이상은 받게 되더라고요. 진짜 뭐, 우리 회사 야근 참 많은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거지 뭐. 그래서 저는 그냥 네 그럼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 이제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네. 진짜 붙으면 어떻게 될까 네.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마냥 욕할 수만은 없는 게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제 면접도 많이 보시잖아요. 실제로 면접장에서 구직자들이 이런 뻔한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박세영 코치님?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을 요도하는 질문에 실제로 이제 자기의 진실을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제 면접관 분들께서는 실제로 면접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추려내는 부분들을 보는 것 같고 사실 그렇게 질문한 다음에 후속 질문에서 몇 차례 그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면접관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캐치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지선 컨설턴트는 이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좀 반응을 보이세요? 학생들한테 연기를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눈빛은 굉장히 그렇지 않은 눈빛으로 눈빛이 흔들리면서 정말 연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과 이런 것들에서 정말 중요한데 어떡하지라는 고민되는 표정들이 있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학생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짓말도 요령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뻔한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나의 생각과 어떤 이런 이상을 잘 조절을 하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가 예스 or 노 토크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스 아니면 노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죠. 취업을 위해서라면 빈말, 거짓말을 해서라도 간절함을 표현해야 한다. 자, 마지막 예스 아니면 노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노가 2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스는 거짓말, 빈말이라도 해야 된다고, 노는 아니다,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 우리 주리 씨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당황스럽네요. 네. 치고 들어오시네요. 네. 근데 저는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박세영 코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티가 조금 나면 면접에서 계속 꼬리 질문을 하다 보면 언젠간 밟힐 것 같아가지고 그러느니 그냥 진실되게 말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걸릴 거. 네, 어차피 걸립니다. 처음부터 진실되게. 네, 네.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 민우 군도 똑같이 노를 들었습니다. 민우 군은 어떤 의미에서 노를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빈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근할 거니?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요, 저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제외하고 그 제가 이런 거에서 치명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입은 친구들을 좀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떡해요? 이제 뭐 어디 대외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자소서 같은 거 쓸 때 너무 쓸 게 없다 보니까 그걸 장황하게 좀 쓴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서 그걸 물어봤는데 이제 나 거기서 되게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하필 거기서 전에 일했던 사람이 그 면접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를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다지만 군대 갔다 오는 식으로 그런 좀 뭐랄까 좀 사실관계 자체를 아예 왜곡할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세상이 좁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네, 진짜 좁더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는 이제 두 분의 의견이었고 윤선 양은 예스를 들었어요. 취업을 위해서라면 빈말이라도 해야 된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우 군처럼 이런 일이 진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거든요. 네네. 진짜로. 그냥 저도 별거 아니지만 학교 방송국 활동을 할 때 이제 후배들 면접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저도 별거 아니지만 다 보여요. 후배들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거짓말 할 거면 진짜 철저하게 어딜 갔다 왔으면 블로그 보고 다 뒤져서 그거를 내가 이제 갔다 온 것처럼 만들어서 얘기하거나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래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살고 봐야 되니까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간절해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진짜 취업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세 분은 모두 예스인데 우리 철수 씨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네, 사실 뭐 면접장에서 저희가 그 하는 거짓말들이 무슨 사기나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목적이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뭐 남에 대해 피해가 오지 않는 이상 그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될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런 거짓말도 못할 정도면 그냥 뭐 어디 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용인이 되는 수준이다. 네네. 그런 거짓말. 사회생활이라는 게 또 알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정지성 컨설턴트는 어떤 의견이세요? 예스. 예, 예스입니다. 아무리 제가 컨설턴트로서 학생들한테 하지 말아라 라고 해도 학생들은 가서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쵸. 저는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아무래도 특히 일정 부분은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 얘기하다 보면 한 회사에 가서 직무는 똑같더라도 업종을 다양한 업종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 업종에 아니면 이 회사의 분야에 관심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니요. 라고 그럴 수는 하는 없죠. 것도 예. 그렇죠. 실제로 IBM의 면접을 봤던 학생이 원래 IT에 관심이 있었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었냐 네, 솔직히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아니요라고 했더니 그 이후로 후속 질문이 없었다는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부를 좀 해서라도 그 분야에 내가 좀 관심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보면 맞춰진 로열티를 표현해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에도 분명히 요령이 있고 요령이 있는 거짓말이라면 취업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박세용 코치님 의견 들어보죠.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이 질문의 의도는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실제로 이제 동의를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 같이 갈 거지? 네, 같이 가겠습니다. 식의 이런 이야기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영업이나 이렇게 이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프 테라피라는 기법을 써요. 그러니까 입으로 치료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부분을 맞춰주는 그런 부분들이 구직자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12년 차인데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와이프가 많이 변했죠. 예. 저 여전히 거짓말합니다. 어떡해요? 그때처럼 여전히 예뻐. 이건 거짓말이죠. 이 방송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네, 녹화를 이제 유튜브로 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거짓말이지만 상대방에게 그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거짓말들이라면 구직자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출연자 중에 저만 아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고십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한번 들어봤고요. 그런데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거짓말인지 판단을 하는 그 기준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역지사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설문조사 결과를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희 네. 판단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상투적인 표현이 가장 많았다는 게 1순위였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는요. 답변의 일관성 여부, 그리고 말투나 목소리와 눈빛을 또 보고 판단을 했다고 보면 하고요. 알죠. 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추가 질문 답변 수준과 표정이나 태도의 불안감을 조금 눈치를 채고 알아챘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위는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뻔히 하는 말들을 했을 때 거짓말이 탄로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왠지 조금 더 불안해 보일 것 같은데. 네, 윤선양.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근데 진짜로 거짓말을 해도 다들 틀에 박히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알아챌 수밖에 없죠. 면접을 한두 번 보신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거짓말을 할 거면 좀 더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예상하지 못하게. 후속 질문, 그리고 만약 후속 질문을 받았다 하면 약간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순발력이 얼마나 있느냐도 맞아요. 면접의 당락을 맞아요. 결정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준비를 열심히 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민우 군은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지금 방금 윤선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순발력이라는 게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딱 던졌을 때 갑자기 그때부터 막 눈빛이 흔들리고 막 표정이 일그러지고 이렇게 되면은 누가 봐도 아니까 좀 그런 거를 진짜 연기를 좀 싶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뭐 요즘 취준생들 다 물어보면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데 네. 뭐 그런 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서로 기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진정성이 있으면 거짓말도 얼마든지 멋있게 자신의 진심을 담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뻔한 거짓말이 과연 인사 담당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왠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현실은 좀 냉혹하죠. 저희가 좀 애둘러서 그냥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결과를 좀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의 대부분 95.9%는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을 때요 감점 혹은 불이익, 탈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거짓말인 줄 네. 알면서도 감점은 하겠다라는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전반적인 조사 결과는 이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왜 구직자들만 우리가 흉을 봐야 됩니까? 인사 담당자들도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드디어 예. 나왔습니다. 네. 인사 담당자들도 21.5%가 거짓말을 좀 해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순위권 살펴보시면요.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입니다. 연락을 30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압도적입니다. 80%고요. 뒤를 이어서는요. 모든 지원자를 똑같이 평가합니다도 순위에 있었고요. 평소처럼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펙보다 인성이 중요합니다. 또 뒤를 이어서는요. 야근과 주말 근무가 많습니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가 많다고 일부러 겁을 주는 건가 보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 두 분은 뭐 이 인사 담당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이세요? 좀 안아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인사 담당자분들은 이제 사람을 평가하고 이제 네. 그 해당 업무의 가장 적임자를 뽑는 채용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네, 네,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구직자 한 명 한 명을 평가할 때 저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의 어떤 그 굉장히 성장 동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욕을 하기보다는 그분들 입장을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분들도 이해하시구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네. 잘못 뽑게 돼서 애들이 완전 그쵸. 그만두면 또 자기들도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런 그쵸.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 편에 서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다. 예. 정지성 컨설턴트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저는 똑같이 말씀했다시피 면접관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학생을 앞에다 두고 너는 벌써 떨어졌다. 아니면 너는 지금 우리가 야근인데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애둘러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좀 주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철수 씨는 인사 담당자들의 거짓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제일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거짓말은 뭡니까? 사실 하나 썰이 있긴 한데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작년에 여기 이제 고정 출연할 때 이제 네. 면접을 진행하면서 시종 면접까지 붙은 데가 있어요. 네, 근데 네. 그때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에는 여기에 나오고 싶다. 그래서 빼줄 수 있냐? 있겠다고 하더라고. 최종 면접장에서 면접장에서 있겠다고 하고 그리고 주말이나 뭐 이제 초과 근무는 없으니까 네, 네. 뭐 나도 제가 하는 게 있잖아요. 방송이나 이런 걸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네. 뭐
칼퇴나 이런 거 보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출근했는데 바로 다음 주부터 예. 출근 첫 주부터 야근은 물론이고 그때 금요일에 새벽 4시에 퇴근했거든요. 근데 또 주말에도 또 출근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이 사람들 진짜 이 사람들 진짜 안 될 사람들이구나. 근데 문제는 또 그게 대학생들이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참 결국에 안 좋게 헤어지긴 했지만 지금 생각했어도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요. 이 시청하시는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요. 그렇게까지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시켜준 거에 있어서 되게 부럽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그게 제 능력이죠. 자, 어찌됐건 현실은 저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사 담당자들은 왜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가 있죠. 네, 아무래도 예.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말했다시피 구직자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회사 이미지와 구직자들의 열정과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마지막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뽑고 싶지 않은 지원자이기 때문이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탈락이라고 대놓고 말 못하니까. 예. 그 방송국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디션이란 걸 보잖아요. 뭐 면접이나 미팅을 하는데 떨어뜨리면 그냥 아니에요라고 말하면 되는데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우리랑은 색깔이 안 맞습니다. 예. 도대체 그놈의 색깔이 무엇인지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아무튼 뭐 인사 담당자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슬슬 일부를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 과연 뭐가 있을지 우리 민우 군 뭐라고 생각되세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거짓말을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거. 없다. 알겠습니다. 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로,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다들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거라면은 또 어떻게든 포장을 해서 자신을 좀 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저 사람을 내가 속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이런 주변의 꾸밈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느낌으로 본다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결국에는 뭐 거짓말을 포함해서 그 화법이 문제인 거죠. 예, 예. 윤 선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만약에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에 그런 질문들을 받으려면 네. 거짓말 안 하고서 그런 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들이 좀 많아야 할 얘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쌓아놓는다면 좀 더 대비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은 경험을 겪을수록 네. 더 거짓말을 잘하게 되죠. 그렇죠. 포장도 좀 더 이쁘게 잘 되겠죠? 네.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코치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굳이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 네, 지금 우리 윤선 학생이 이야기한 부분이 거의 정답에 가까운 건데요. 실제로 물어보는 대다수의 일들은 실제 상황으로 연결된다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근이라는 상황들은 그냥 떠보는 질문이 아니라 실제로 시키겠다는 거고 그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면 실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출이 되어 있었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해당 분야의 경험을 다양한 경험들을 쌓고 그것이 나의 실제 경험과 나의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면접에서라도 자신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정답이라고 보는 거죠. 항상 꾸준히 연마해야 되겠네요, 자신을.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정지성 컨설턴트도 거짓말 없이 자신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네. 아무래도 제가 학생들을 보고 주변에서도 면접관님들이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말이 더 중요하냐, 행동이 더 중요하냐. 우리가 평소에도 평가를 할 때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들 그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말보다는 실제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야근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제 야근을 했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경험들을 좀 더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고 철수 씨가 끝으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정리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네. 저는 이게 취준생들이 드러내는 거짓말에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좀 나를 감추는 거짓말도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특히 제가 면접장에서 2번 봤어요. 우는 그 지원자들을. 근데 그게 무슨 악어의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자신을 드러내는 거짓말인지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둘 다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과하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또 너무 진심을 드러내거나 하면은 좀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좀 냉정하게 나를 좀 감추는 거짓말도 네.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한 것과 또 거짓말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조절하셔야 되는지 결국에는 연습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취업 토크 잡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 물 한 잔만 마시고 잠시 후 2부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